반갑습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입니다. 주말인데 사무실에 나와서 제가 영상을 찍는 이유는 지난주에 공지글을 하나 올렸기 때문이죠. RPL 잘못 사용했다가 인생 망칠 수 있다라는 이런 공지글을 하나 올렸는데 글만 올려놓고 끝내면 안 되니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안내를 한번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영상을 찍을 때 뭐 이렇게 스크립트를 만들어 놓고 그걸 읽는 편은 아닙니다. 그렇게 한 적도 없지는 않지만 사실 더 나은 영상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프롬프터를 놔두고 그걸 읽고 뭐 이럴 형편이나 여건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조금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리해서 에버노트의 형태로 만들어 놓고 참고해서 여러분들께 각각을 조금 상세하게 영상을 찍기 위해 애를 쓰는 편이죠. 그러다 보니 짧은 토막토막 하나가 설명이 길어지다가 영상이 길어지는 경우들 많이 있죠. 10분, 20분 넘어가는 영상들이 제 과거 영상에 꽤나 많았고 거의 뭐 백발백중 그랬다고 보면 되겠고, 요즘은 그래도 애를 좀 써서 10분 내외로 영상을 찍기 위해서 많이 애를 씁니다. 오늘 영상은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1부가 아니고 때에 따라서 2부, 3부의 형태로 나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밝힙니다. 자, 그러면 RPL 왜 잘못 써서 망칠 수 있느냐, 또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어떻게 애를 써야 되느냐, 뭐 이런 내용들을 말하기에 앞서서 맛배기로 RPL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PL이라고 하면 뭐 약자죠. 뭘 줄인 말이냐면 R, recognition, P, prior, L, learning입니다. 즉,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이라고 해서 과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경력이라든지 기술과 실습 내용들을 기반으로 호주 정부가 정해놓은 competency에 어떤 적합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경력이라든지 실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심사하는 제도 전체를 가리켜서 RPL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치면 굳이 바꿔서 얘기하자면 뭐 학점 인정 제도 또는 경력 인정 제도,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조금 쉽게 보자면 한국에서 내가 요리사로 열심히 일을 해왔고 그걸 증명할 수 있는데, 호주에서 VET라고 하죠. Vocational Education 뭐 이런 기관에서 Certificate 3, 4를 줌에 있어서 요리 과정에서 공부해야 되는 competency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 과거 한국에서의 또는 다른 나라에서의 경력, 뭐 심지어 호주에서의 경력일 수도 있죠. 이걸 써서 대체되고 치환될 수 있을 경우에는 RPL을 통해서 competency, 그 항목에 해당되는 준하는 내용들이 만족되었음에 대한 인정을 받는 걸 뜻합니다. 즉, 충분한 과거의 경력이라든지 이력을 토대로 필요할 경우에 실사를 해서라도 RPL의 형태로 내가 호주에서 VET, Vocational Education을 받았을 때 충분히 Certificate 3라든지 4를 받을 수 있는, 심지어 디플로마까지도 받을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실력이 인정될 경우에는 RPL을 통해서 결국 기관이, 특수기관이 Certificate 3나 4나 디플로마를 부여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게 RPL이죠. 즉, 경력 기반으로 호주 학위가 나오는 거랑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이 내용 각각에 대해서는 ASQA라고 하는 정확한 Registration Authority에서 어떤 등록된 기구, 아까 이야기했던 특별한 기구가 있는데 이걸 RTO라고 합니다. Registered Training Organization, 즉 트레이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ASQA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등록된 RTO에서만 RPL을 통해서 Certificate 3, 4, 디플로마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음식 맛있게 하시네요, 요리사로서 충분해 보입니다 라고 서티피켓을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RTO에 등록된 기구에서만 명확한 competency comparison table을 가지고 이 각각의 competency가 모두 통과되었을 경우에 해당되는 서티피켓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RPL, 즉
경력만으로도 이론적으로는 학교를 가지 않고 호주 Certificate 3, 4, 뭐 디플로마, 심지어 31, 2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호주 학위라고 불리는 것들이 나올 수 있다가 핵심이 되게 됩니다. 어때요? 조금 귀가 솔깃해지십니까? 네. 과거에 교민 잡지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RPL, 경력만으로도 호주 학위를 받을 수 있다고요? 라고 하는 광고가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RPL을 통해서 학위를 줄 수 있는 이런 기구들, 일종의 학원 또는 학교라고 불릴 수 있는 이런 기구들이 비즈니스 매매 형태로 수십만 불, 뭐 싸게는 뭐 한 8, 9만 불, 비싼 건 수백만 불에 해당되는 그런 금액의 학교 자체 또는 학원이 팔리기까지 했었죠. 기회가 된다면 제가 캡처를 통해서 조금 자료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RPL, 뭔가 혹할 수 있는 RPL. 그럼 왜 이런 RPL을 주는 RTO라든지 이런 곳들이 여러분들을 상대로 RPL을 광고하고 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는 호주 학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흔하게 볼 수 있었던 내용들은 Early Childhood Teacher라고 해서 예를 들어 뭐 차일드 케어 센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엔트리 레벨에 해당되는 많은 분들은 Certificate 3나 4 정도가 있을 경우에 취업이 굉장히 쉬웠습니다. 심지어 취업의 요건으로서 그런 Certificate 3, 4 디플로마를 요구하는 곳들이 많이 있죠. 비단 차일드 케어뿐만이 아닙니다. 이건. 그러다 보니 학교를 가서 수년 동안 무언가를 해야 되는 분들은 부담이 될 수 있고 시간과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다 보니 취업을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나의 예전 경력을 끌어와서 RPL을 통해서 서티피케이트를 받는 이런 수단들을 택한 적이 많이 있었죠. 현재도 이건 진행형으로 행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호주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이민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무언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에서의 어떤 경력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장점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제가 과거라고 말을 하는 이유에는 특정 이유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특별히 RSMS 비자의 경우에 지금 없어졌죠. 신규 RSMS 비자는 신청 자체가 다이렉트 엔트리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457 비자나 TSS를 하다가 TRT로 넘어가시는 분들은 여전히 RSMS 비자가 지금은 가능한데요. 다이렉트 엔트리로 지방 지역에서 일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영주권을 받는 건 없어졌습니다. 근데 과거에 2019년 11월 16일 날 없어지기 이전 단계의 직전 RSMS는 3년 경력을 요구했어요. 근데 이 3년 경력이 들어온 그 이전 시점에 RSMS가 따로 있는데요. 그 시점에는 호주 학위가 있을 경우에 호주에서 obtained 되어 있는 qualification이 있었을 경우에는 경력 자체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한국에서의 경력을 끌어와서 RPL을 통해서 호주 학위로 치환이 되어서 무언가 서티나 뭐 디플로마를 받을 수 있게 될 경우 지방 지역에서 고용주 스폰서 노미네이션을 잡게 될 경우에 호주 경력 없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아주 대단했던 시점이 있죠. 게다가 이전 단계에서 TSS 이전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457 비자는 어땠습니까? 스킬과 익스피리언스가 충분히 퀄리파이드 되었을 경우에는 굳이 퀄리피케이션 자체가 없더라도 457 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죠. 근데 스킬, 익스피리언스, 퀄리피케이션의 조합이 그 nominated occupation을 위해서 다 충분해지면 457 비자 진행이 가능했었거든요. 경력이나 기술 심사가 없더라도 한국에서 경력을 끌어와서 호주 학위로 전환이 되었을 경우에 그리고 그 호주 학위가 호주 nominated occupation에서 필요로 하는 학위가 맞다면 특별한 경력 증명 없이도 457 비자로 취업 이민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현재는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2-year work experience in specified
occupation 뭐 이게 필요하니까요. field가 필요하니까, related field에서 필요하니까. 자, 이런 이유들 때문에 RPL이 정말 많이 필요했고 현재도 어쩌면 취업 자체를 위해서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호주 정부는 COVID-19 팬데믹을 get through 하는 과정에서 호주 시민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하는 이런 명목을 위해서 수억 불의 지금 예산을 투자하고 배정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펀딩 스킴을 통해서 결국에는 호주 사람들을 스킬드 되는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RTO라고 하는 Registered Training Organization에다가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일명 Job Maker라고 하는 이런 캠페인 자체가 기술을 불러일으키고 교육시키는 과정을 위해서 RTO들에게 쏟아부어지고 있죠. 근데 RTO는 불러서 학교에서 교육시키면서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정될 만한 기술 자체를 붙여서 서티피킷으로 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윤 창출의 어떤 아이템 중에 하나라는 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대상이 꼭 외국인이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호주 사람, 영주권자여도 기술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인정해서 서티피킷, 디플로마를 발행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RPL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왜 이 RPL을 잘못 쓰면 이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또는 영주권을 바라보고 준비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에게 진짜 폭망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너무 길면 많이들 안 보시니까 잘라서 2부, 3부 이런 형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할게요. 들어가세요.